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랜만에 또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금요일입니다. 여하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금요일 맞이해서 오늘 잘 처리들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2일이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하는 날인데 마지막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 진행되는 과정을 이제 보면서 천하 삼분지계라는 말이 잠깐 떠올랐어요. 우리 유비언덕이 돛자루 장사하다가 27의 간우장비를 만나서 도원결의를 하고 전쟁터에 나섰는데 2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47이었죠. 그때 유비언덕이 비육지타이라는 말을 합니다. 즉 말해서 허벅지에 살이 낀 걸 갖다 한탄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쟁터에서 말 타고 달릴 때는 허벅지에 살이 붙을 그런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소패성인가요? 하여간 거기에 좀 머물고 있으면서 이제 있다 보니까 신세 한탄이 되는 거죠. 한 20년 정도로 흘렀는데 가진 것 없이 남의 그냥 성에 의탁해가지고라고 이제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왜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간우는 18 연합군이 형성됐을 때 밀리고 있던 그때 동탁이 군세에 밀리고 있던 연합군 그쪽에 이제 하웅이라는 장수가 나타나는데 이쪽에서 여러 장수들이 나가도 전부 다 하웅한테 당하죠. 간우가 탁 나서서 따뜻한 술 한잔 받아놨는데 갔다 와서 마시겠다. 그리고 이제 하웅을 갖다가 물론 이제 삼국지 이제 소설입니다. 삼국지 연의에 나온 얘기인데 그 다음에 잠시 조조에 머무르다 했을 때 조조하고 언소하고 백마대전이 있었는데 알량문추 대단히 유명한 장수들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조조가 밀리죠. 그때 마침 이제 조조가 덕토마를 갖고 있었어요. 여포를 이제 죽이고 간우에게 적토마를 갖다 이제 해유를 하려고 줬었는데 그걸 타고 나와가지고 알량 메타베 그 다음에 문추 메타베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한 장수들인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전쟁터에서 돌아다녔지만은 자기 영지를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때 소패에서는 곧좀 아마 공선 뭔가 의탁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인생이라든가 물론 저도 이제 굉장히 스스로 돌아볼 때는 여러 가지 참 전략적인 그런 시각이 없었지만은 제가 지금 국민의힘을 보니까 전략적인 시각이 정말로 또 국민의힘을 지지한 사람들도 그래서 갑자기 대통령 후보를 나왔던 김문수 씨가 지지도가 밀리는 당내에서도 그래서 이게 참 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구나. 이럴 때 전략적인 시각을 좀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상고 처리를 한 다음에 제갈량이 생각했던 천하 삼분지계죠. 물론 그때는 이제 지리적인 삼분지계였습니다. 기양이 조조 세력이 하북에 있고 그 다음에 송권의 세력이 동호에 있고 그럼 남은 땅은 이제 서촉인데 서촉이 그냥 가서도 안 되고 그래도 여기서 어떤 바탕이 될 만한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공에 쓴 게 연안계를 쓰고 적백대제로 인해서 조조의 세력을 잠시 좀 약화시킨 다음에 이제 형주를 차지하고 거기 간우가 머물면서 형주를 지키고 있고 서촉으로 진행하면서 이제 총나라를 세우는 기본을 마련하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보면 너무 급해요. 난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마스크도 좋고 그 다음에 경력도 판사 출신이라 했습니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바른 것 같고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물지 않는 내가 전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지금 흩어져 있는 여권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당내 그리고 자꾸 이제
저도 굉장히 어떤 그 뭐 사람들을 배신하고 뒤에서 한 단체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 이준석 대표 그 해도 또 한동훈 그 예전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 비편을 평가를 했지만은 지금 그 어젠가 강용석 씨가 김문수 씨를 인터뷰하면서 내가 그걸 읽었어요. 이제 김문수 씨 진심을. 지금 106명밖에 안 되는데 저 거대 여당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그나마 조금이라도 최후라도 저지할 수 있는 선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인데 한동훈계를 지금 밉다고 쫓아내버리면은 축출해버리면은 100명도 안 되면은 국회에서 200명 이상의 어떤 다수결로 결국 해버리면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국민투표가 나왔지만은 지금 지지도로 보면은 국민투표도 통과돼 버릴 수가 있죠. 그걸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김문수 씨는 그 세상을 정말로 이제 부딪히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걸 알고 있구나. 물론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선명하고 좀 감정적이고 이런 발언으로 보면은 뭐 좀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죠, 김문수 씨가. 그러나 김문수 씨는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막 강화문에서 100만이 뭐니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하고 있을 때도 방어가 안 됐는데 지금 국회 내에서 원내 의원들이 100명이 채 안 되면은 뭘로 방어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감정적으로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밖으로 이 양반이 직설적으로 다 표현해 내지는 못하지만은 나름대로의 전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실은 어떻게 보면 전 국가적으로도 좋을 수도 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대편다워야 이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좀 모습도 추스리고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좀 정비되는 정돈된 그러한 세력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상대편이 너무 약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 전부한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은 균형이라는 얘기죠. 절추가 만약에 균형이 맞지 않고 한쪽을 찌그러져 있으면은 뭐 예전에 항상 뭐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은 그게 뭐 무게를 제대로 잴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하겠습니까? 무게를 제대로 잴 수가 없으면은 뭐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 전번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참 제가 가끔씩 그 조은진 씨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정리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고영주 씨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강화문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기타 모든 세력까지 다 대동해 가지고 일단은 그 한쪽에 어떤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세력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 씨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잘들 국민의힘 당원들은 잘 생각해가지고 정말로 좀 추스를 수 있는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중도 찾아간다고 이런 얘기들 하지 말고 정치가 매력 있고 정말로 멋있는 지도자가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이 정치할 때 중도가 있었습니까? 매력적인 정말로 비전을 제시하고 멋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는 매력 그 중도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그냥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만 그냥 막 매달려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를 뭘로 불리죠. 뭐 개딸이라도 불리기도 하고 뭐 대검이라도 불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구구 뭐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국민들이 어느 정도 꼭 뭐 지지를 안 하더라도 일견 저 정도면 그래도 정치인을 때 내가 지지는 하지 않지만은 이런 멋있는 정치인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려면은 제가 요즘 보니까 이제 전번에도 언급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임종석이라든가 조국이라든가 김경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데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뭐 좀 올라가려면 뒤에서 끌어내리고 올라가려면 끌어내리고 이상한 뭐 모습들이나 보이고. 근데 요즘은 보니까 지금 이제 대표로 나온 장동영이나 김민수 같은 사람들 그래도 지금 여권에 이런 임종석이나 조국, 김경수에 비견할 만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크려면은 정말로 뒤에 큰 이런 버팀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뭐 순간적으로 어떤 언급을 하고 좀 뭐 선명하고 그런데 그 얘기를 선명하게 하는 것도 김문수 씨 같은 사람이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전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뭐 김무성이고 유승민이고 뭐 김정희 씨 같은 분은 좀 시시라고 그러고 하여간 뭐 아까 얘기했던 조은진 씨라든가 고영주 씨라든가 그 다음에 강화문 세례라든가 전부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김문수 씨 힘이 있지만은 차진 장동혁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능력이 될 것 같습니까? 똑똑하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김문수 씨 아래서 커가지고 향후에 어떤 4년 후에라든가 이렇게 대권을 저는 김문수 씨가 본인이 다시 대권을 도전하려고 저런 걸 저렇게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양반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자기 몸으로 다 보여줬어요. 남들이 그렇게 원하는 서울대 들어가서 정말로 그 노동자들 위해서 7년간을 갖다가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했던 분이고 그렇다고 그렇게만 쭉 왔던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3번 하고 경기도 지사를 2번 해갖고 지금까지 그 경기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은 쪽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였던 게 전부 다 기초를 김문수 씨가 다졌더만. 그 다음에 지금까지 줬던 모습, 청빈한 모습, 2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화 뭐 그걸로 해가지고 돈 국가에서 10억 준다는 것도 김동기 씨하고 장기표 씨하고 이분하고 3분 거절했더만. 실제로 평생을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를 한번 해보셨으니까 뭐가 필요한 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말은 못하지만은. 그래서 국민 당원들이 좀 싫어하지만은 이준석이나 한동훈을 일단은 깨안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략적인 내지는 그분의 진심을 잘 헤아려 가지고 오늘 결정이 나는 당대표에 여러분들 잘 뽑기 바랍니다. 그래야 좀 국민의힘에서도 좀 진영이 갖춰지고 더불어민주당 기왕이 이제 진영이 갖춰졌고 여당이고 하기 때문에 좀 국민들이 봤을 때 균형이 맞고 서로 얘기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정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